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8월 27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예. 3면 사이드에 올라온 기사인데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지금 단원고 학생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유가족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이 계신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또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얼마 전에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지금 그 학생들, 유족들 이분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지금 여야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유가족이 직접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말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에게 말이죠. 이번 달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2번 만나서 우리 의견을 피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일반인 유가족들만 접촉하고 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은 만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야당도 이 부분을 질타를 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야당은 이 일반인 유가족들과 접촉을 했느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화 한 번 없었다. 최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답이 없었다. 다만 여당 쪽 인사만 이렇게 접촉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말입니다. 예.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가족 대책위가 이게 일반인 단원고 학생들은 뭐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일반인 유가족 분들은 참사 초기부터 소외됐다, 배제됐다 이런 그 불만들을 쏟아냈었거든요. 예. 야당이 이분들을 왜 안 만났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중동의 야당 장외투쟁 물타기 그 100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에 나선 날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 반대 성명을 냈다. 중앙일보가 3면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상단에 배치를 했는데요. 눈에 잘 띄는 상단의 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강경투쟁을 선포한 직후에서 노선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야당 투쟁에 바람을 빼는 중앙일보의 그 의도가 읽힙니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당 주류에서 벗어나서 비노 세력으로 불리는 의원들입니다. 일부 이름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김성곤, 김영환, 박주선, 그리고 군 출신의 백군기, 안규백, 그리고 비노의 거의 아이콘이죠. 조경태, 황주홍 이런 분들입니다. 성명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황주홍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장외투쟁 대신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강경파 목소리만 관철됐다.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라면서 이 15명의 목소리를 중앙일보는 증폭했습니다. 예, 야당 속의 야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야당 속의 여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이분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야당 내에서 대변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동아일보 일면 제목은 의도성이 더욱 확연합니다. 민생을 호소하는데 야당은 장외로,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 민생을 호소했느냐?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세월호법과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호소를 했는데 동아일보 기사 첫 줄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급한 정부를 야당은 끝내 외면했다. 이렇게 말이죠. 마음이 급한 유가족들을 정권은 끝내 외면했다. 뭐 이 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민생을 얘기하는데요. 백성민자에 살생자 해서 민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나는 곱살이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보면요. 의료 영리화 법안입니다. 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폭증할
그런 우려가 있는 의료영리화 법안, 그리고 학교 옆에 호텔 허가하기, 그리고 여객선에서 카지노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법안들입니다. 민생이 아니라 죽을 사자에서 민사 법안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독소 법안들이 이렇게 제시됐는데 이게 민생이다 주장하고 있고, 언론인 동아일보는 이걸 여과 없이 민생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민생을 뭐 민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이 아니라 기생이 아니겠는가. 기생.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대기업의 이런 그 민원을 받아주는 그런 법안이 아니겠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하단에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인 사이에 핫라인을 만들 모양인데, 핫라인에 포함될 기업들이 이번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총 60에서 100개 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달 초에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로부터 각각 15곳에서 20곳을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전경련의 경우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재계서열 20위 내에 그룹의 대외 업무 담당 사장을 추천했다고 하는군요. 자, 재계는 그래서 이렇게 추천했지만은 정부가 누구와 핫라인을 구축할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핫라인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핫라인을 구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왜 이렇게 힘있고 돈 많은 대기업들, 중견기업들하고만 이렇게 핫라인을 구축하시려 하는 건지, 세월호 국면까지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 정부의 불통 또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직접 소통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 이메일 주소하고 휴대전화 번호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특정을 합니까? 모든 기업인들의 애환을 좀 듣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뭐 스팸도 많고 김미영 팀장 이런 전화가 떠올까봐 그러시는 건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이건 진짜 앞서 동아일보의 이런 의도성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세월호 수습에 6,213억이 든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세월호 수습 문제를 결국 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귀결 짓고요.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들, 목소리들, 45일 가까운 이런 단식투쟁도 모두 돈의 문제로 치환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피해자 가족 지원은 2,277억. 부재는 또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돈 달라고 합니까? 이 요청하지도 않은 이런 그 가족 지원 대책,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달면은 이게 뭔가 지금 유가족들이 이런 불행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근본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수습에 6,213억 든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계산한 건지요? 봤더니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예. 아니, 지금 유족들과 뭐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라도 나눴습니까? 6,213억. 이건 해양수산부의 그냥 자기들 추정치일 뿐인데 이걸 중앙일보가 일면 제목으로 달았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서 그 의도를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뭐가 나왔느냐. 염수정 추기경 따옴표, 세월호의 아픔 이용해서는 안 돼, 따옴표 닫고, 그리고 부재는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네. 교황께서 세월호 유족들을 보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경청할 때 조선일보는 거의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박스로 또 기고문으로.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다뤘을 뿐이지 이 세월호 유족들을 찾아가서 손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런 교황의 정말 핵심적인 족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외면했거든요. 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멘트만 나오면 이걸 그냥 침서봉대하는 이런 조선일보의 의도성. 예. 근데 염추기영 멘트 중에 이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네요. 글쎄 말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교황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황, 세월호의 아픔 이용해서는 안 돼. 이 얘기인지, 뭐 정치권, 세월호의 아픔 이용해서는 안 된지, 주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그런 페이스북에 그 의견을 남겼더군요. 그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천주교에 대한 그 관심과 또 지지가 폭증하니까 자제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염수정 추기경이 소방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김영호 씨에 대한 인격살인 오늘도 계속됩니다. 조선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김영호 씨 논란 확산. 이런 제목이고요. 참사 후에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던 날이 이제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이죠. 유족들이 연단 아래에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공기를 넣어달라, 잠수부를 투입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던 와중에 그 김영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팔을 휘두르며 사람 바꿔달라니까, 그러니까 책임자를 바꿔달라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주 CX 내가 다 받아버릴까 한번 이렇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 국민TV 뉴스K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16일,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 이때까지 잠수가 없었습니다. 수색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행여나 살아있을까?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좀 공기를 넣어달라, 잠수부를 투입해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전 챙기고 딴소리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세월호 근처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막았던 그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을 향해서 아니 유족이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이었겠죠. 그분들이 분개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월호의 아픔이죠. 이것도.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김영호 씨가 당시 격분한 마음에 막말을 한 것을 가지고 김영호 아주 무례한 사람이다. 이 근본이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염수정 추기경이 혹시 조선일보를 향해서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근데 조선일보가 이 염수정 추기경 발언을 일면에 실은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틀 전에 김영호 씨가 궁도 하면서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수십만 원을 썼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김영호 씨가 공개한 그런 그 통장을 보니까 불과 월회비 3만 원밖에는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 든다면서. 하여간 이런 조선일보의 인격살인을 보면서 저는 조선일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조선일배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원 이송 중에도 44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영호 씨가 숨진 큰딸 김유민 양, 둘째 딸 김유나 양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 언론 등의 악의적인 보도에 맞대응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런 거 공개하는 김영호 씨의 심정이 이게 정말 찢어지는 가슴 아니겠습니까? 김영호 씨는 두 딸을 큰 공주와 작은 공주로 부르며 애틋한 아버지의 정을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로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지만 5월 3일 가족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두 딸과 논의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사고 12일 전에는 유민 양에게 아빠가 우리 예쁜 딸에게 매일매일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아빠가 유민이한테 잘하고 아빠답게 살게. 아기 때 너무 못해주고 혼만 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유민 양은 아니야. 나는 아빠가 밉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혼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미안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 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단식하는데 이 아빠가 어떤 아빠였느냐. 이게 이렇게 신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예. 아버지 아닌 사람이 와서 단식하고 있다. 뭐 그걸 가지고 쓰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예. 뭐 국궁 월 회비가 3만 원이니 아니니. 예. 참. 예. 참 어제 김영호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김진효라고 있었잖아요. 그 어버이연합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단식하겠다는 거예요. 네, 단식 2일째 이렇게 그 편말을 붙여놓고 어제 치킨 시켜서 처먹는 게 이제 어제 인터넷에 사진이 돌면서 큰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예, 어버이연합이니까 그냥 드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12면을 가보겠습니다.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큰빛 이끼벌레가 괴물이라고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해영동물의 세계적 대가 우드 박사 인터뷰 내용을 12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뭐 물론 부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대강으로 이 큰빛 이끼벌레가 늘었을 수 있지만 녹조 탓에 번성한 것은 아닐 것. 뭐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 이것도 뭐 큰빛 이끼벌레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이 좌파 단체에서 4대강 사업의 어떤 그런 공적을 폄훼하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예. 이 큰빛 이끼벌레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수족관에 갔다가 놓으면 되겠네요. 예. 괴물도 아닌데. 예.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 채택을 놓고 벌어졌던 역사 교과서 논쟁이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가 6면에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교육부가 개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의 개선안 토론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찬반 의견이 맞섰을까요? 한국일보 12면을 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해친다. 현 검정체제는 유지, 보완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는요.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 교육부 토론회인데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찬반 의견이 맞섰다고 그러는데 한국일보를 보니까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왜 이런 토론회를 열었나. 반대 목소리만 나오게 될 게 뻔한 토론회를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데 조선일보에는 뭐 그런 게 별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제 창원 시내의 그 덕곡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시내버스 사고 직전 포구에서 45분 동안 정상 경로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왜 버스마다 요즘엔 위성 위치 시스템 GPS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낮 2시 4분부터 사고 시각인 낮 2시 50분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 GPS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는 버스가 폭우 속에서 정상 경로를 45분이나 이탈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버스 회사나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버스 회사도 운전기사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성 위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평소에 버스 운행이 늦어지는 민원이 있을 때만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고 여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원시장님이 보은상수,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향신문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그 인테리어 자재 생산업체인 한솔홈데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제품 재단 공정을 외주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는 외주화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내외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뭔 교육을 하려고 했느냐. 일단 교육 대상을 보니까 회사 노조 지회장,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노조위원장이죠. 회계감사, 쟁의부장, 노조간부 3명이었다고 하는데 3권의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자기계발서 모조라는 책입니다. 모조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서 반대말은 노조라고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네. 책은 모조가 책임을 받아들인다, 일을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노조는 의무적으로 일한다,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소개한 책은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이런 제목인데 민주노총의 권력화와 비리를 주로 다루는 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은 제5의 권력인데 제3의 권력이 아니라 제5의 권력인데 상당 부분을 노조 비판에 할애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노조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목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노조 간부들은 노동 귀족과 노동 권력층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사측은 이 책의 서문도 베껴 쓰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시험 볼 때 노동 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그 주관식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은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경향신문 12면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 13면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생활임금.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생활임금. 이거는 뭐냐면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도 포함시키는 임금 체계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추진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돈은 이렇게 뒷받침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말이죠. 예.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임금 얼마쯤이 될까요? 글쎄요. 뭐 최저 수준으로 일단 그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노원구하고 성북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제 시행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할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서울시가 논의한다고는 하는데요. 원전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 삼척시에서 주민투표 동의안, 이게 삼척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삼척시 의회 의원이 8명이죠. 새누리당 6명, 무소속 2명인데 이 지역 시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가까이가 원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당연히 이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 해서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는요, 오늘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도 국가사무인만큼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난 시장 시기에 원전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철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말이죠. 예. 예. 주민투표를 통해서 철회를 하는 것조차도 국가적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너희들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선을 그으려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안전행정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조차도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삼척 시민이 탈원전 하든 말든
우리는 운전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그제 부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리 원전의 일부 취수 건물뿐 아니라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본부 건물까지 침수가 돼서 전기가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에서 정전이 된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지요. 고리 원전 본부는 부산 기장군에 187mm의 비가 내려서 전기 시설이 있는 본부 건물 일부가 침수돼서 전기가 끊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부 건물에 이틀째 전기가 끊기면서 이곳에 일하는 임직원들도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전화도 일부만 복구해서 휴대전화로 외부와 통화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도 이렇게 중단이 됐었다는 겁니다. 냉각수로 쓸 그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펌프도 빨간 불이 켜졌었다고 하는데요. 펌프가 있는 건물 빗물이 넘쳐서 수동 정지된 고리 2호기뿐 아니라 나머지 5기도 펌프가 지하에 있는데 이 때문에 원전 반대 단체들은 다른 원전들도 폭우가 내리면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자로에 냉각수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가동돼야겠죠. 만약에 정전이 돼가지고 냉각수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노심이 높겠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방치하면요. 그때부터는 후쿠시마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최악의 경우 90분 내에 부산은 방사능에 오염되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원전에서의 단전은 치명적인데 이런 기사를 모레쯤 돼서야 이렇게 신문 기사로 보게 되네요. 예. 모레쯤 되면은 이미 90분이 훌쩍 지나고 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야당의 모습에 속도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겠습니다. 야당 존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에 한 파트너로 정말 존중해가면서 야당 존중하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러나 요새 이 정치 현실을 보면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고 도대체 이런 정치를 저는 제가 정치 생활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5.16 혁명 전에 그 민간단체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여러 가지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킬 정도의 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 새누리당과 조선통합 매경 종편은 불편합니다. 털건배 의혹의 주인공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거기에 또 뭐 대통령 후보 나왔던 문재인 의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난 이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현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꼴통 신보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리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의원이 지금 부산에 물난리가 나서 부산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단식을 부추기고 단식에 동참하고 또 대통령 하신 분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사리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 전 이군현 사무총장. 세월호법 합의안 파기로 풀려가던 세월호 사건을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 중심에 문재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TV조선. 네,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를 살리겠다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도 불참하고 물난리가 난 자신의 지역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 영화제에는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 전국구 큰 정치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또 지역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TV. 김영호 씨가 병원으로 간 후 빈자리는 동조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동조 단식이 옳은 선택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10년 전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지율 스님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속담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걸까요? 문재인은 정말 입장을 180도 바꿨나? 당시 기사를 보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57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지율 스님에게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주석이 찾아갔습니다. 문 수석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율 스님 단식을 중단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셔야지. 지금은 또 어떤가? 김영호 씨를 말리게 했다며 시작한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드는 문재인 의원은 이제는 응급실로 실려간 김 씨를 대신해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측근들에게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이라며 유민 아빠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나 지율 스님 단식을 중단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셔야지. 이제나 김영호 씨를 말리게 했다며 시작한 단식이